청와대 참모진 선거 출마설 솔솔입니다. 우선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정당 지도부를 초대해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가한 오찬쇼다라면서 불참했습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럼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 오늘? 오렌지, 오렌지. 그래서 오렌지색도 섭섭하지 않게 소위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렇게 오찬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불참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국회 로텐도홀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단독 영수회담 이렇게 제안한 거 잘못됐다고 봐요. 예. 아니 저런 제안을 하실 거면 오늘 그 여야 만난 자리에 오셔가지고 면전에 대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서 오시지도 않고 저렇게 한가한 오찬이다라고 비판을 하시면서 또 단독으로 영수회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저거 대통령이 그래도 야당 생각해가지고 협치의 손길을 내밀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이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 가장 잘하는 부분이 외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모셔놓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하고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만약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할 겁니다. 그런데 와야 될 자리에는 안 오고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곳에서 따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야당을 봤을 때도 좀 무시하는 행위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른 야당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니까 1대1로 대통령과 만나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에도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1대1로 만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테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저희 당 상황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정당 대표들까지 모인 이 자리에 못 간 것은 유감일 수는 있어도 만남 제의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그런데 이런 만남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럼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아까 CG에서도 봤지만 뭐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이 어쨌든 제일 야당이고 뭐 어떤 의지에 맞춰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언제든지 만나려고 하는 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번 같은 경우도 따로 그 전체 만남이 있는 다음에 따로 또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굳이 밖에서 저렇게 비판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그냥 사전에 우리 뭐 전체 여야 대표들 만난 다음에 좀 시간 좀 내주시라. 그러면 대통령 웃으면서 흔쾌히 만나실 분인데 꼭 저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했어야 됐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영수회담이 되려면 일단은 단식이 끝나야겠네요. 일단 그게 선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뭐 단식하는 현장에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단식을 해봤으니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일기 참모진이 소폭 개편될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서 속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정무수석 누가 후임자가 될까? 그런데 저희 월요일에 출연하기도 하는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또 김남준 대변인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청와대 참모라는 게 첫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발휘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청와대 일기 참모진이 지방선거 출마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쨌든 지금 단체장에 나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단체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입니다. 예. 그리고 중앙 정부의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단체장들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또 해주실 거고 예. 지방선거는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스텝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기를 함께 얻고 가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격전지라든지 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헌지라고 분석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또 청와대에서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출마하는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불출마할 거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에서? 일단은 여당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도죠. 예. 지난 22년에도 대선 직후에 벌어진 지방선거에 그 대선의 승리 그 기운을 얻고 저희가 많이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지방선거가 구도상으로는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 예. 또 출마할 수 있는 자원도 넉넉한 상황이어서 저희 입장에서 더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예. 당 자체만으로도 어려운데 또 강력한 주자들이 또 청와대에서 옮겨오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오늘 2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마수 토론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